모바일 게임 제작의 박선영입니다. 오늘은 4주차로서 모바일 게임 제작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번 주차에 나갈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주차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주차에서는 모바일 게임 제작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작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세 단계로 나뉜다고 했었고, 프리 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이렇게 나뉜다고 했었어요. 프리 프로덕션은 사전 준비 단계입니다. 그죠? 실제 데이터를 제작하는 단계가 아니라 여러 번 이제 논의를 거치는 단계, 뭐 기획하고 설정하고 컨셉을 짜고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해서 뭐 괜찮은 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어 아이디어 그 협업할 수 있는 뭐 아이디어를 도출한다든가 그런 회의가 많은 단계입니다. 그런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자라고 방향이 서게 되면 그제서야 프로덕션으로 넘어가는 거죠. 프로덕션 단계는 실제작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뭐 캐릭터를 어떻게 만든다든지 코딩을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실제 해보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프로덕션 단계에서 그 안에서 많은 피드백이 일어나는데 피드백이라는 거는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얘기하는 거죠. 원점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중간 단계로 돌아가서 다시 작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프리 프로덕션 단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덕션 단계를 어느 정도 완벽하게 거친 다음에 프로덕션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작업 기간이 줄어들어요. 자, 프로덕션. 실제 컨텐츠나 실제 그래픽 리소스가 완벽하게, 세상에 완벽한 건 없어요. 완벽에 가깝게, 어쨌든, 그 초반에 기획한 대로 근접했다면,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덕션 넘어갑니다. 여기서도 수정 보완 단계는 충분히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테스트를 해보고, 서비스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걸 거치게 되죠. 여기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제작 프로세스를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래픽 디자인 포지션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죠. 그래픽 디자인 포지션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코딩을 하고 기획을 처음부터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메인은 이제 그래픽 역량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모바일 게임 안에서도 그래픽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획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코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세 가지 역량 중에서 우리는 디자인 역량이기 때문에 그 디자인이 된 그래픽 리소스 안에서도 포지션이 여러 개로 나뉘어요. 정석으로 얘기하자면. 물론 이걸 한 디자이너가 다 하는 회사도 있어요. 다 하는 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이제 수업을 하고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정석대로 베이직한 대로 얘기를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 가지 변수는 그때그때 또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래픽 리소스 안에는 여러 가지 그 그래픽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실제 만든 사람이. AD가 있고 TA가 있고 AD는 이제 그래픽을 총괄하는 사람. 응? 회사에서는 그래픽 실장격이죠. 그리고 TA는 테크니컬 아티스트. 아티스트인데 코딩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코딩이라기보단 약간의 스크립트 다룰 줄 아는 사람. 혹은 이제 보통은 게임 회사 안에서 엔진을 다룬 사람을 TA로 많이 구분을 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글로벌 게임 회사에 다닐 때, 거기서 이제 디자이너 한 명이, 맥스를 쓰다가, 맥스의 툴 중에서 좀 모델링하기 좀 불편한 번거로운 게 있어서 이거를 스크립트로 본인이 짜더라고요. 본인이 짜서 맥스에 불러와가지고 적용을 해서 그 명령어를 직접 만든 거예요. 그게 TA 역량이에요.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D, 2D는 뭔지 여러분이 알 거고, 이제 이펙터나 UI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뭘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죠. 처음에 프리 프로덕션을 고려를 해야 돼요. 기획 단계인 거죠.
기획 단계를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야 디자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초반의 아이디어부터 구성하진 않을 거고, 사전 기획 단계에서 게임이 시작부터 게임 엔딩까지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이어졌는지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어디에 무엇이 어떤 그래픽 요소가 들어갈 것인가를 디자이너도 구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계에서 많이 논의를 거쳐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거는 프리 프로덕션 단계, 흐름도 단계에서 게임이 시작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이거를 구성을 하는 거는 기획자가 해주는 거지만 구성된 거를 디자이너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캐릭터만 만들면 돼. 내 버튼만 제작하면 돼. 내 배경만 만들면 돼. 이게 아니고 그 캐릭터가 어디에, 어떤 배경에, 어떤 화면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디자인이 어, 피드백이 적어요. 수정이 적게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 흐름도가 여러분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흐름도가 뭔지 플로우 영어로는 어떤 식의 개념인지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자, 게임 시작부터 엔딩까지 이거를 구조화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구조화 시켜볼게요. 불필요한 건 좀 삭제. 자, 구조화 시켜보면 게임 시작부터 이건 내가 한번 짜본 건데 나도 약간의 TA 겸 AD 겸 뭐 이런 그리고 약간의 기획적인 것도 해보고 포지션이 디자인 베이스이긴 하지만 이게 경력이 여러 몇 해, 뭐 한 해, 두 해, 뭐 10년 이상, 십수년 되다 보면은 이런 걸 짤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들도. 뭐 지금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이게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림만 그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십수년이 지나가도 게임 개발을 한 10주년 하다 보면은 본인의 게임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영향 차이니까 어쨌든 설명해 볼게요. 자, 게임 시작부터 엔딩. 이게 TCG 베이스예요. TCG 베이스 게임이고 보통 TCG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 시작을 하면은 런처 아이콘을 눌러서 시작을 하면 신호이 보여지죠. 근데 이거 스킵할 수도 있어요. 스킵 버튼을 넣느냐 안 넣느냐는 이제 개발자 마음이겠죠. 근데 스킵 버튼을 넣지 않으면 그걸 쭉 다 봐야 돼요. 첫 유저가 이걸 처음 플레이하는 유저가 처음부터 다 봐야 돼요. 어쨌든 다 보고 난 뒤에 기존 데이터가 없으면 다 보고 있으면 로비로 바로 간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로비에서 상점으로 어떤 식으로 가느냐로 또 고민을 해야 되고 로비에서 이제 두 가지 모드가 있다. 시나리오 모드랑 대전 모드. 시나리오 모드는 이제 개발자가 설정한 대로 뭐 이야기 모드예요. 뭐 1단계, 2단계 스텝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단계고 대전 모드는 상대를 나랑 또 다른 유저가 하는 그렇게 진행을 한 단계입니다. 시나리오 모드로 가면은 정해진 횟수 안에 대전 모드로 가게 되면은 카드 획득수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고요. 시나리오 모드로 가게 되면은 엔딩을 하면 보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대전 모드로 가게 되면은 보상을 받는과 동시에 누구한테 자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뭐 어떤 모드를 선택하든지 간에 보상을 받게 되는데 보상을 받게 됨과 동시에 게임이 끝나요. 그죠? 이 게임이 끝났을 때 또 어디로 가게 만드느냐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다 플로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게임의 흐름이죠. 자, 엔딩을 했는데 엔딩을 한 다음에 친구한테 자랑했어. 자랑한 다음에 이 자랑한 다음에 유저를 어디로 흘러가게 만들지? 그 자랑한 페이지에서 끝? 그러면 게임을 종료하게 되나? 아니죠. 게임을 계속하게 만드는 것이 개발자의 역량이에요. 그죠? 개발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게임을 한 판이 끝났으면 다음 판으로 어떤 식으로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플로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럼 이거 하나의 사례를 보여줬으면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번에는 이거는 이제 웹 게임이에요. 웹 베이스 게임이고 대항해 시대 베이스의 게임이에요. 여기 보면 메뉴 보면 쭉 보이죠, 그죠? 게임 시작이 게임 시작 버튼과 나열되어 있는 게 어떤 게 있는 건지 게임 시작에서 서버로 가고 쭉쭉쭉쭉 나열했을 때 어디로 흘러가게 되는 건지 그리고 게임 메인에서는
여기 처음에 이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첫 메뉴예요. 들 안에는 또 어떤 메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그 메뉴 플로우가 이렇게 짜져졌으면 이 플로우의 다음 페이지처럼 구성이 돼요. 응? 아까 메인 메뉴 봤을 때 여기 그 메뉴들이 다 있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야 돼요. 어디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음. 모바일 게임 안에서는 이런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게 UI 영향이긴 해요. 레이아웃 단계. 음. 여기서 이제 이거는 대항해 시대 베이스의 어, 상거래 게임이기 때문에 뭐 선박도 나오고 캐릭터도 나오고 무기도 나오고 등등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컨텐츠를 넣을지는 이제 그 추후에 고민되는 거고 이 메인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디자이너도. 음. 지금은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이거는 이제 실제 그 상용화된 게임이기 때문에 스러워서 여러분과 원격이 시도되면 그때 이제 게임 리소스나 이런 걸 다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해야 되는데 흐름도를 하나 분석을 해보세요. 흐름도라는 이해는 여러분이 다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도 이제 간단하게 내가 이제 정의 설명을 했죠. 게임이 시작부터 엔딩까지 어떤 과정을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플레이를 간단하게 할 때랑 내가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에 어떤 정보들이 있지? 어떤 페이지들이 있지? 어떤 버튼들이 있지?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서 해보면 아마 여러분이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 머리가 아픈 그 과정을 수도 없이 거쳐야지 게임이 사실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이렇게 게임의 흐름도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한 걸 한번 보여줄 거예요. 자, 이거는 다른 학교 친구들이 한 건데, 굳이 게임이 아니더라도 앱 실행에서부터 엔딩까지 어떤 화면이 보이지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게임을 분석을 했어요. 근데 메뉴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분류를 했어요. 좀 잘 된 케이스 같아서 내가 이렇게 가져온 거고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진행 방향 화살표가 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팝업 창도 들어갈 건데 그런 요소도 좀 빠져 있고 그런 게 좀 포함되어 있으면은 더 좋았겠죠. 어쨌든 조금 꼼꼼하게 분석한 케이스라서 내가 가져온 거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번 주자까지는 프리 프로덕션 단계라고 생각하고 논의하고 구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작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제작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할 수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작 실습을 할 거예요. 제작 실습은 이제 게임 하나를 선정해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그래픽 리소스를 리뉴얼 해볼 거예요. 근데 지금 사회적인 상황이 팀 작업하기에는 너무 조심스럽고 민감해서 개인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 어, 그 개인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래픽 리소스 전체를 리뉴얼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페이지를 특정 페이지를 지정을 해줄 겁니다. 메인 페이지나 아니면은 딱 반드시 게임 안에서 필요한 요소와 반드시 게임 안에서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을 이제 지정을 해줄 거고 그 지정된 그 리소스만 이제 제작하는 걸로 진행을 할 거예요. 아마 캐릭터 하나랑 그리고 UI 한 페이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진행을 해서 이제 그 줌으로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줌으로 피드백을 받은 내용대로 다시 그러니까 피드백의 연속이에요. 캐릭터 한 마리가 제대로 나오려면
상당히 많은 피드백이 필요하고 사전 조사도 해야 되고 자료도 찾아봐야 되고 설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컨셉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 게임 안에서 한 사람이 이제 그 역량을 다 할 수 있게 구성을 해서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그런 거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조금 이제 이 수업에서 좀 아쉬운 게 음, 대면 수업을 했으면은 아마 팀 구성이 반드시 됐을 거예요. 근데 팀으로 진행을 해서의 장단점이 있는 거고 또 개인 작업을 해서 또 장단점이 또 있는 겁니다. 팀 작업을 하게 되면은 물론 제작은 풍성하게 나오긴 해요. 근데 그 안에서 많은 그 협업이 잘 된 팀도 있어요. 근데 나도 회사를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협업이 잘 되는 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제각각이고 의견이 다 달라요. 그리고 누구는 빨간색을 좋아하고 누구는 파란색을 좋아하죠. 굳이 구분을 하자면. 어떤 사람은 캐주얼함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디테일함을 좋아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모두 그냥 무작위로 팀으로 묶게 되면은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인 작업을 하게 되면 그런 점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 좋긴 한데 또 개인 작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약간 느슨해지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줌으로 체크를 할 거고요. 그 줌으로 그 원격을 하기 전에 또 얘기해야 될 게 1대1로 하게 되면은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나서 여러분이 그 다 피드백을 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요. 또 여러분을 전부 다 같이 줌으로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이제 여러분이 어쨌든 A반이든 B반이든 전부 다 10명 이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드백을 받을 때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보고 있든지 아니면 딴짓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비슷한 컨셉끼리 묶을 겁니다. 여러분이 비슷한 컨셉끼리 묶어서 그 비슷한 컨셉에 있는 사람들끼리 줌을 나중에 실행을 할 거예요. 물론 다음 주에는 다 같이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래픽 리소스를 어떤 식으로 리뉴얼 했는지 내가 실제 제작 사례도 보여줄 거고요.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 다 올리지 못한 이유는 이 데이터들이 사실은 비공개인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어, 그 절충선에서 줌으로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뭐 줌에 접속 못한 사람 못 보는 거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네, 줌으로 그 나중에 음, 팀 구성은 아니지만 그룹별로 이렇게 줌을 진행할 건데 6주차부터는 아마 그룹별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여러분이 컨셉이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해야지 아마 이제 피드백이 오고 가고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과제가 있어요. 과제가 뭐냐면은 아까 흐름도 분석하는 거 하나랑 하는 거 하나가 하고 그다음에 뭐 별건 아니에요. 이 포트폴리오 준비라는 거는 포트폴리오는 여러분이 제작한 거 있죠. 캐릭터면 캐릭터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학교에 와서 모든 것들을 그냥 PPT로 준비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게시판에 올려도 돼요. 게시판에 올려도 되고 PPT로 준비를 해도 됩니다. 그럼 이번 주는 과제가 두 개입니다. 그죠? 하나는 흐름도 게임 컨텐츠를 여러분이 선정을 해서 그 안에 흐름도를 분석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제작한 포트폴리오, 여러분이 제작한 작업물들 있죠? 작업물들을 예쁘게 구성해서 나한테 보여줘야죠. 그거는 이제 카페에 게시물로 그냥 올려도 되고요. 왜냐면 여러분들 스타일들을 내가 다 모르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로 이제 하는지를 제작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봐야지 어느 정도 그 컨셉을 내가 방향을 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준비해가지고 포트폴리오는 그냥 PPT로 준비해도 되고요. 양식은 없습니다. 나는 그냥 양식을 준비 못했어요. 그냥 게시판에 올릴게요 하면 게시판에
여러분이 작업한 거 그냥 이미지로 올려도 돼요. 그럼 이 두 가지가 4주차 과제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내가 게시판을 따로 만들어 놓을게요. 과제 게시판은 따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음, 첫 번째 과제가 될 거고요. 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5주차에 원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